안녕하세요. 박건혁입니다. 네, 여러분, 땡땡땡 해서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이렇게 드라마에서 제목에서도 쓰일 만큼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졸려서 미치겠다, 또는 이렇게 좋아서 미치겠다, 재밌어서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언론에서 신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괴롭다, 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3명 중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병에 걸렸을 때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뇌에서 또 다른 반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생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가 계속 가려워져요. 그리고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두꺼워진 피부에는 그음과 동시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 가려워 죽겠어 라고 하면은 뇌에서는 딱 2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는 얼른 긁어줘, 그리고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대부분의 몸은 전부 다 피부로 덮여 있고요. 이것들은 피부에서 감지럽다는 신호를 뇌에다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곳곳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앞쪽 뇌는 행동을 자극하고 뒤쪽 뇌는 시각을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이 중뇌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상하부는 바이오리듬을 체크하는 곳이고요. 또 배고파, 갈증나, 피곤해, 또는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회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상하부, 과연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만색 점이 생기게 돼요. 이게 지금 피부가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뇌의 신호고요. 이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사이클, 나갔네요. 이쪽에. 네, 잠깐 나갔다 들어왔네요.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게 되고, 이 사이클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시소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과 왼쪽이 기울어지지 않고 중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고요. 이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게 곧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반응들로 바뀌게 됩니다. 또 주변 뇌 조직에 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소가 기울기도 하고요. 이것 즉 언밸런스, 데스, 그러니까 꼭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려서 스트레스 쌓여서 죽는 사람은 흔하지 않죠. 근데 뇌는 좀 다릅니다. 이 뇌는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주변 조직한테 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라고 또 영향을 넘겨주게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마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물, 해조류, 해양곤충이죠. 이렇게 해마처럼 생긴 부위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해마라고 불려 있고요. 이 해마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시상하부라는 뇌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선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해마라는 곳에서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마, 뭐 하는 공간일까요? 이 해마는 생각이 잘 난다, 기억력이 좋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즉,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진다, 머리가 좋아진다의 학습을 관여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공부가 잘한다를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신호, 즉 시그널 전달을 잘한다라는 표현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신호로 전달을 잘한다,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도 신호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 절단되는 곳을 시냅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시냅스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녀석들이 전달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전달 물질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전달되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가지, 신경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한 개의 신경에서 다발이 좀 많아지거나, 이렇게 2가지 방식을 따르게 되고요.
머리가 나빠진다면 이 반대 역순으로 가게 되는 데죠.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게 되면 되게 신기하게 이 생쥐의 쥐에서는 여기 까뭇까뭇한 게 이게 세포인데요. 이 일반 쥐부에 비해서 세포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 같은 이 줄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머리가 좀 나빠졌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 협회에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ADHD를 걸릴 확률이 2.88배 정도 더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HD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주의가 산만하다, 집중을 잘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서 뇌에서는 시상하부라는 부분 근처에 있는 조직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 즉 시그널 전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한 가지 더 플러스가 있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이 신호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행복 도파민, 행복한 호르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사실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각각의 질환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적어지면 ADHD, 많아지면 뚜레병이라고 하는 틱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면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도파민 레벨을 많이 생성시키는 녀석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도파민을 분해하는 녀석들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의 즉슨 도파민을 분해시킬 수 있다, 즉 도파민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DHD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뇌신경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종종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가려움증에 의해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못 자서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지고 없던 피부염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봤더니까 정상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과 코티솔이라고 하는 건 밤낮에 잠이 올 때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깰 때를 구분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상 레벨의 멜라토닌은 밤에 이렇게 양이 깊게 많아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면 그 레벨이 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멜라토닌의 양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높여준 결과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조금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 뇌신경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게 저쪽에 나와 있는 태국무늬, 이건 사실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밸런스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양과 음의 조화와 같이 멜라토닌과 코티솔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박건혁이었습니다.